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가져오신 이야기 시민단체와 관련된 거예요? 네, 최근 그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문제에서 시작해서 시민단체들의 구멍 뚫린 회계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심층 취재팀에 제보 하나가 들어왔어요. 한 유명 탈북단체 대표가 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통일부가 감사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의기억연대의 이 회계 의혹이 터진 후에 시민단체들 회계 불투명하거나 뭐 성실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제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탈북단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보 내용을 계기로 한번 살펴보니까 탈북민들이 설립한 각 단체들의 돈 관리가 허술하고요.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탈북단체의 그 깜깜이 회계 또 그 가운데서도 대놓고 돈을 착복한 단체 행각까지 탈북단체들의 주먹구구식 회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일부가 감사에 나섰다는 단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는 탈북인들이 만든 그 예술단이 수십 개가 있어요. 예. 이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한 연합단체예요. 한 탈북 예술인이 자기가 직접 운영하던 단체를 포함해서 8개 단체를 모아서 연합회를 만든 건데요. 예. 만든 취지는 이렇습니다. 보통 탈북 예술단 공연이 불규칙하고 또 수입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후원이나 공연 수주도 원활하게 하고 수익은 배분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네. 네, 생활고 겪을 수 있는 탈북 예술인들을 뭐 후원하자, 돕자 이거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취지와 다르게 돌아갔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에 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실제 많은 공연을 따낼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합회로 들어온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회장이 자기 몫으로만 챙겼다는 의혹이 터진 거예요. 저희가 이곳의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예. 적십자사나 농협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 그런 곳에서 이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씩의 행사비를 입금했는데 그 입금된 돈은 곧바로 회장 개인의 단체 그 계좌로 빠져나간 겁니다. 또 이 연합회는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요. 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연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법인 허가를 받은 지 얼마 안 가서 출연금은 회장 단체에 그 계좌로 다 빠져나가요. 회장 본인 단체 계좌로? 예. 이 때문에 회장이 자기 단체 이속만 챙기기 위해서 허울뿐인 연합회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연금은 회장 본인이 속한 단체 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네. 본인 개별 계좌로 후원금들도 빠져나가고. 공연비들 같은 거요. 아니 뭔가 좀 희한하네요. 의혹이 네. 불거질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장은 뭐라고 합니까? 애초에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후 출연금을 빼낸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연합회 수입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자기 단체가 공연한 대가를 받은 건데 돈을 받을 때 그냥 연합회 이름을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시죠. 예. 그건 모함이고요.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마음이 맞지 않다니까 그 지금 모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가지고 내가 연합회를 몇 건 뗀 게 있어요. 그 재무제표 하면은 자 우리도 이렇게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단체가 공연했으니까 자기 단체가 수입을 가져간다 이런 설명이지만요. 하지만 이곳에 공연을 맡기고 행사비를 낸 곳은 네. 우리는 그런 개인 개별 단체가 그렇죠. 아니다. 연합회와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결국 적십자사 같은 기관이 그 연합회 내막도 모른 채 특정 단체에만 수천만 원을 지원해온 셈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 단체보다는 연합회로 이렇게 여럿을 조직해 놓으면 후원 받기도 좋고 공연 명분이 있잖아요. 따오기도 네, 좋고 하니까 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수익은 실상은 자기 단체만 챙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 맞습니다. 예,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통일부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뭐 감사 결과를 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근데 그런가 하면 탈북자를 구출해내는 데 쓰인다면서 정부 돈 수천만 원을 빼내간 간이 큰 탈북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탈북 단체 얘기입니까? 예. 북한 주민을 구출한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구조한다면서 이렇게 지원금을 빼돌리는 상황인데요. 이 단체는 문제가 된 이 단체 대표는 드라마틱한 탈북 스토리와 함께 6천여 명의 탈북을 도왔다고 해서 네. 탈북계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설립한 단체에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 재단은
구출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출 후원금을 허위로 부풀려 타내고 그 돈으로 본인 집까지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제기된 상태였거든요. 아, 수사까지. 네, 예, 예. 근데 통일부사나 재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세금이라는 세금이죠. 얘기잖아요. 네. 그걸 빼돌려서 집까지 장만했다. 그래서 결국 기소가 됐고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판결문의 한 대목을 읽어봐 드릴게요. 네. 중국에서 인신매매 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 주민 강모 씨를 구출할 예정이니 구출 비용을 요청한다고 하나재단이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강 씨는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적도 없고 국내 입국 비용도 브로커에게 개인적으로 이미 지급을 했던 상태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22차례에 걸쳐서 하나재단으로부터 7천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부은 격이 된 하나재단 측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중국에서 이제 거의 비용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징빙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징빙 자체가 조금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일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좀 지적도 된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4년부터는 좀 사업이 중단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자 이제 그 지원 사업 자체를 좀 중단하기로 했고요. 예. 심지어 문제 이 단체는 여성 탈북인의 공동 생활을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쉼터는 실체도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쉼터로 지원금을 받아 챙겼어요. 네, 이 단체에서 야. 드러나는 사기 행각이 뭐 들으신 것처럼 가관이어서 그 대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더 늘어난 상태고요. 아니 참 너무 기상천외하고 대범하다. 나쁜 의미로 대범하다 싶네요. 네, 탈북 단체들의 돈 관리 회계가 그 정도로 지금 불투명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탈북 단체들의 규모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탈북 단체 중 하나일 텐데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의원이 이끌던 탈북 인권 단체 나우도 회계가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성호 의원 하면은 그 이른바 꽃제비 출신인데 북한 빠져나온 이후로는 그 탈북민들 위한 활동 많이 했잖아요. 구출 네, 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사망 99% 확신 이런 발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 한국에 와서는 나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탈북민의 구출을 도왔다고 해요. 네네. 지성호 의원의 인생 역정이 워낙 감동적이다 보니까 후원금도 쇄도했는데 지난해에는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이기도 했어요. 한 달에 10억. 한 달에 10억. 예. 차츰 후원금 액수를 늘려온 건데 이 후원금으로 하는 주된 사업은 탈북민 구출 활동이고요. 하지만 그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원금을 사용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110명을 구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국세청 기부금 사용 내역서를 보면은 사람 수가 아니라 그저 51건의 구출 사업을 벌였다고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각각의 비용만 기입을 했는데 이게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한 해 100명이 넘는 인원을 구출했다고는 하지만 공개된 설명을 보면 좀 부족한데요? 모호한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나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내역 그리고 국세청에 제출한 회계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그 총액에서 차이가 나기도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국세청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기부금 사용 내역서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그 추가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 비영리 민간단체고 그다음에 연간 모금액이 5억 이하면 그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전화해 보니까요. 다시 수정해서 올렸죠. 네, 그때 알려줘서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뭐 그자 말씀해 주시길래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대로 수정해서 올렸죠. 이제는 잘 몰랐다는 말로 부실 회계를 그냥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탈북 관련 단체들이 돈 문제로 이렇게 뒷말이 많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게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법규에 익숙치 않은 탈북단체들 이게 회계와 돈 관리에 느슨한 게 사실이라고 해요. 또 근데 그런데도 다양한 수입원으로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말썽이 날 공산도 큽니다. 단체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 후원금을 받는 건 물론이고 뭐 하나재단 같은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까지 돈줄이 있거든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단체한테 지원하는 이게 큽니다. 이게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NED라고 네,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네. 올해 초에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이 NED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단체에 우리 돈으로 127억 원을 줬어요. 아니 근데 미국 단체다 보니까 돈 주고도 어떻게 쓰이는가는 잘 못 챙겨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단체가 탈북민 구출 사업을 표방하는데 사실 그건 증빙도 어려워요. 탈북민 누구누구를 얼마에 구출시켰다는 내용은 그렇죠. 사실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일일이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이 회계 부정 유혹을 키울 수도 있다는데 이런 점들은 하나원에서 법률 상담위원을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상당수의 그 탈북민 관련 단체들이 그 여러 가지 인력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남한과의 어떠한 체제적 차이로 인해서 대표자 1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아니면은 뭐 개인 재산, 또 단체 재산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엔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비영리 단체의 회계에 대한 교육 같은 이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곳은 감사받고 있고요. 한 곳은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만 그럴까? 여기만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 회계가 총체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